안녕하십니까. 네, 약사이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인 김일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과 양리학 박사이자 소아치과 전문의 이꽃님입니다. 네, 먼저 덴탈빈에서 여러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치과 약 처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치과 약 처방에 대한 책을 공동 집필을 했는데요. 이꽃님 박사님,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떠먹여주는 치과 약처방 족보라는 책이고요. 개원가에 계시는 원장님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알기 쉽고 실용적인 약처방 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저희 부부는 독특한 이력 덕분에 예전부터 주변 치과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약 처방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그러면서 개원가에 계신 원장님들이 약 처방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개원가 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과 약 처방에 대한 책은 이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 저희의 이 책처럼 떠먹여주는 그런 책은 없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떠먹여주는 건 책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치과 약 처방 최신 족보 강의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책 내용을 보완하면서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하고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원장님,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를 나왔고 전남대 치전원을 졸업했습니다. 치과 양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치과를 수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편한 소아치과 대표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소아치과 약처방 파트와 함께 임산부, 수유부 약처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조선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치전원을 거쳐서 서울대 구강외과에서 레지던트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펠로우를 했습니다. 군의관 시절에는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 트라우마 수술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동안 구강암, 양악수술, 안면외상, 신경손상, 턱관절, 앱세스 등과 같은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약을 접해 보았습니다. 구강외과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과 약사로서 보유한 약에 대한 지식을 잘 섞어서 치과 약 처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개원가에 계시는 원장님들일 것 같습니다. 로컬 치과에서는 보통 루틴하게 쓰는 약 처방 프로토콜이 몇 가지 있으실 텐데 대부분은 루틴한 처방 세트로 커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지난번에 처방해준 약을 먹었더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겼다. 어떤 약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한다.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피가 안 멈춘다. 입술 감각이 둔하다. 뺨이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턱관절이 불편하다. 구내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임신 중인 환자가 아프다며 찾아왔다. 모유 수유 중인 환자한테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예방적 항생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소아 환자한테 약을 처방해야 된다 등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약을 처방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은 제대로 알고 잘 쓰면 임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면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독성학의 아버지인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은 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라는 뜻인데 과하게 약을 처방하지 말고 환자 상황에 맞게 약을 적절히 선택해서 잘 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치과 약 처방 강의는 다음 차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총 10개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하고
7강의 소화, 인부, 수유부의 약 처방에 관한 내용은 이꽃님 원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1강에서는 치과 약 처방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감염과 염증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고르기, 통증 유형별로 약 처방을 다르게 가져가기, 엔세드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 순서입니다. 2강에서는 우리가 소위 위장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 부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약, 정확하게는 소화기관용 약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고 치과에서 약을 쓸 때 소화기관용 약을 어떻게 처방할지에 대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3, 4, 5강에서는 실제 약 처방 프로토콜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에서는 구강외과와 치주과 관련, 술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프로토콜은 구강내과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턱관절 장애와 구내염 환자에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5강에서는 세 번째 프로토콜로 신경손상, 구강안면 통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과 치료 후에 발생하는 감각신경 손상이라든지 침습적인 치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안면마비, 즉 벨스 팔시라고 하는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대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은 약 처방 프로토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강에서 8강까지는 약 처방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전 약 처방 프로토콜에서 루틴한 처방 세트를 제시했다면 약 처방 꿀팁에서는 환자별로 예외적인 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주요 전신 질환별로 약 처방 시 주의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7강은 소아치과 이꽃님 원장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소아 환자, 임신한 환자, 수유 중인 환자의 약 처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과 약 처방 꿀팁 마지막 강의는 MR1J,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에 대한 내용인데 MR1J가 발생하면 무조건 다 대학병원에 보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개원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R1J 지침들을 개원과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 프로토콜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MRDIF라고 하는 Medication Related Dental Implant Failure, 즉 약물 관련 치과 임플란트 실패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환자를 볼 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약 처방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9강에서는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방적 항생제에 관한 지침들이 최근 들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통 예방적 항생제를 써야 된다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내용입니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나 알레르기 반응, 관상동맥 질환 등의 응급 상황, 그리고 운동선수에게 약 처방할 때 주의사항, 심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출시한 나의 건강기록 앱의 활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수강 부탁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